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건강을 살피는 의사 최민정입니다. 혹시 밤에 자꾸 잠에서 깨서 화장실로 달려가고 그러고 나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서 뒤척이신 적 많으신가요? 어르신 혼자만 겪는 일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3명 중 2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같은 문제로 힘들어 하신다고 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걸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 여기고 체념하시는데 그건 정말 안타까운 실수입니다. 밤에 화장실을 갈 때마다 깊은 잠이 방해받고 그 결과 아침에 일어나면 몸은 지쳐 있고 머리는 멍하며 낙상이나 기억력 문제의 위험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자기 전 올바른 방법으로 계피를 섭취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신체 시스템을 안정시켜 밤중에 자꾸 깨는 일 없이 푹 주무실 수 있게 도와주는지 간단하지만 아주 강력한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혹시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지금은 몇 시인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저는 모든 댓글을 다 읽어본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제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이 작은 변화가 어르신들의 밤을 완전히 바꿔드릴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나이가 들면서 왜 밤에 소변 때문에 잠에서 깨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조용히 변화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바소프레신이라는 호르몬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밤 동안 신장이 소변 만드는 속도를 늦춰서 우리가 계속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마운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60세가 넘어가면 바소프레신 수치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신장은 낮과 똑같은 속도로 계속해서 체액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하지만 수면에는 치명적입니다. 몸이 간절히 휴식을 원하는 시간에 더 많은 소변이 만들어지고 결국 많은 어르신들이 밤잠을 설치고 몽롱한 아침을 맞는 악순환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는 방광 자체에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이 더 예민해져서 마치 경보기가 너무 민감해진 것과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방광이 약 350에서 470ml의 소변을 담을 수 있을 때 뇌에 신호를 보냈지만 60세가 넘어가면 고작 150에서 180ml만 차도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즉 방광이 다 차지 않았는데도 어르신들은 소변이 급하다는 느낌에 잠에서 깨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높아진 민감도는 뇌와 몸에 필요한 깊은 휴식을 조용히 갉아먹게 됩니다. 저녁 시간의 습관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습관의 힘을 알고는 깜짝 놀라시곤 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마시는 따뜻한 차나 커피 한 잔 혹은 수박이나 오렌지 같은 과즙 많은 과일 한 접시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음료와 음식들은 방광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부드러운 이뇨제 역할을 해서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도록 하고 그 속에 든 천연산 성분은 방광 내벽을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작은 변화에도 민감해진 어르신들의 몸에는 이런 소박한 저녁 습관 하나만으로도 밤에 2~3번 원치 않게 잠에서 깨기에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4세 퇴직교사이신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밤에 3번씩 깨는 것이 그저 나이 탓이라고만 믿으셨습니다. 물 마시는 것을 아예 줄여보기도 하셨지만 그러면 낮 동안 목이 마르고 머리가 띵할 뿐이었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부산에 사시는 70세 박할머니도 같은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밤에 2번씩 깨다 보니 너무 피곤해서 아침 기도 모임에 나가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죠. 두 분 모두 많은 어르신들이 조용히 감내하는 그 좌절감, 즉 내 몸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그 서운함을 안고 사셨습니다. 하지만 김 선생님이 차 마시는 시간을 오후로 옮기고 저녁 6시 이후에는 과일을 드시지 않자 밤 시간이 눈에 띄게 편안해졌습니다. 박 할머니도 저녁에 드시던 우유를 낮에 따뜻한 물에 계피가루를 살짝 타서 마시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일주일 만에 두 분 모두 더 길게 잠을 자기 시작했고 그 편안함은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 혹시 밤에 자꾸 잠에서 깨신다면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몸이 약해져서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숙명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르신의 몸이 새로운 방식으로 말을 걸어오는 것이며
생활 시간이나 식단, 그리고 습관에 작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부드러운 변화를 통해 어르신들은 밤에 주도권을 되찾고 더 평화롭게 잠들며 여전히 누릴 자격이 있는 활기차고 맑은 정신으로 아침을 맞이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계피의 특별한 효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에게 혈당 관리는 나이가 들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문제 중 하나가 됩니다. 계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독특한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결국 과도한 갈증과 야간뇨를 줄여주는 효과로 이어집니다. 늦은 시간에 혈당이 오르면 신장은 여분의 당을 씻어내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더 많은 수분을 방광으로 끌어당깁니다. 계피는 포도당 수치를 부드럽게 유지함으로써 신장의 부담을 덜어주고 밤 동안 방광이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물 한 컵에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타서 마시는 것은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혈당 변동으로 인한 잦은 뒤척임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실질적인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혈당에 미치는 영향 외에도 계피는 비뇨기계를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력한 한겸증 특성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방광과 요로 주변 조직이 더 민감해져서 사소한 자극에도 강하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련이나 갑작스러운 요의가 생겨 잠을 방해하고 좌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계피에는 염증을 부드럽게 줄여주는 천연 화합물이 들어있어 방광 내벽을 진정시키고 반응성을 낮춰줍니다. 예측할 수 없는 요해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어르신들에게 이 간단한 향신료는 조용한 보호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순한 계피차를 한 잔 마시며 그 온기가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방광이 예전처럼 밤을 지배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실 겁니다. 계피의 또 다른 숨겨진 이점은 바로 혈액순환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문제로 고생하고 계십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낮 동안 다리에 체액이 고였다가 밤에 눕게 되면 그 체액이 다시 혈류로 돌아와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도록 압박하게 됩니다. 계피는 혈액순환을 개선함으로써 우리 몸이 이러한 체액 이동을 더 원활하게 조절하도록 도와 잠자리에 든 후 신장에 가해지는 압력을 덜어줍니다. 식단에 계피를 꾸준히 추가하는 어르신들은 다리가 덜 무겁게 느껴지고 잠은 더 깊어지며 아침에 머리가 덜 멍하다고들 하십니다. 이는 극적이거나 즉각적인 변화는 아니지만 마치 몸이 조화롭게 작동하는 법을 조용히 다시 기억해내는 듯한 꾸준한 개선입니다. 현대의 연구와 전통적인 지혜 모두 계피가 단순히 디저트나 명절 음료의 향을 내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국의 임상연구에서는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염증을 낮추며 심장 건강을 돕는 능력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편 인도의 어르신들은 오랫동안 아유르베다 요법에서 계피에 의존하지 왔으며 소화를 돕고 비뇨기 불편함을 완화하며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 왔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이 할머니는 저녁에 드시는 오트밀에 계피를 추가했더니 한밤중 화장실 가는 횟수가 3번에서 1번으로 줄었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구 반대편 서울에 사는 75세 정 할아버지는 매일 밤 마시는 계피 우유 한 잔 덕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새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이제 과학이 뒷받침하는 사실, 즉 계피를 조심스럽게 사용하면 내 몸이 더 이상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계피는 희망과 위안을 동시에 줍니다. 극단적인 식단이나 비싼 보충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꾸준함과 섭취 시간을 존중해달라고만 부탁합니다. 이 친숙한 향신료를 일상에 사려 깊게 추가함으로써 어르신들은 밤 시간의 통제권을 되찾고 잦은 소변으로 인한 숨은 스트레스를 줄이며 더 가볍고 상쾌한 기분으로 아침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부드럽지만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올바른 도움만 주어진다면 몸은 여전히 스스로 치유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숙면을 위해 계피를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 나은 휴식을 위해 계피를 사용할 때 섭취 시간은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 간단한 진실을 간과하곤 합니다.
계피를 즐기기에 가장 좋은 황금 시간대는 오후나 이른 저녁으로 몸이 계피를 부드럽게 처리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잠자기 너무 가까운 시간에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계속 활동하게 되어 몸이 진정되는 대신 오히려 쉬려고 하는 동안 더 힘들게 일하게 됩니다.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계피를 섭취하면 밤이 되기 전에 혈당, 혈액순환, 그리고 방광에 미치는 계피의 자연스러운 효과가 안정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이는 잠자리에 들기 전 집안의 불을 서서히 끄는 것과 같습니다. 몸에게 이제 속도를 늦출 시간이라고 신호를 보내는 의도적인 선택인 셈이죠. 숙면을 위해 계피를 즐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적정량만 넣어 만든 따뜻하고 부드러운 차로 마시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계피가루 반 티스푼 이하 또는 작은 계피 스틱 하나를 물에 넣고 우려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 양은 어르신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효능을 제공하기에 충분히 부드럽습니다.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물 1컵을 끓인 후 계피를 넣고 10분간 우려낸 뒤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그 향기 자체만으로도 위안을 주며 따뜻한 온기는 몸의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늦은 오후나 이른 저녁에 이 작은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은 저녁 식사 후 조용히 산책하거나 잠들기 전 신문을 읽는 것처럼 쉽게 매일의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계피는 또한 다른 차분한 성분들과도 아름답게 어우러져 개인의 취향과 필요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따뜻한 계피차에 꿀 한 티스푼을 더하면 맛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목과 소화에도 부드러운 도움을 줍니다. 어떤 어르신들은 따뜻한 우유 1컵에 계피를 섞어 마시는 것을 선호하시는데 이는 한국과 인도 가정 모두에서 오랫동안 가치 있게 여겨져 온 전통입니다. 우유에 천연 단백질과 향신료가 결합하면 포만감과 편안함을 주어 야식을 먹고 싶은 마음을 줄여줍니다. 또 다른 분들은 캐모마일이나 툴시 같은 순한 허브차와 계피를 함께 마셔 이완과 방광 안정이라는 이중 효과를 누리기도 합니다. 각각의 조합은 마치 몸에게 이제 쉴 시간이야, 평화가 가까이 있어 라고 부드럽게 속삭여주는 초대장과 같습니다. 그러나 계피는 강력한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십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더 많이 먹으면 더 빨리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무 많은 양의 계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고용량의 계피가 위를 자극하고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 매일 사용하기에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계피차를 마시는 것인데 이는 소화를 활발하게 유지시켜 오히려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계피를 커피나 홍차 같은 카페인 음료와 섞기도 하는데 이는 계피의 진정 효과를 완전히 상쇄시키고 오히려 밤에 더 자주 깨게 만듭니다. 핵심은 절제 시간, 그리고 몸의 리듬에 대한 존중입니다. 잘 맞춰진 시간에 소량의 계피를 섭취하는 것이 잘못된 시간에 과도한 양을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2세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수년간 잠을 설치는 문제로 고생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습관은 밤 9시에 녹차를 큰 컵으로 마시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몸을 진정시키고 수분을 보충해 줄 것이라고 믿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정과 새벽 3시에 잠에서 깨어 지치고 좌절감을 느끼셨죠. 부드러운 제안에 따라 할머니는 늦은 밤의 녹차를 저녁 6시 반에 마시는 따뜻한 계피물 한 잔으로 바꾸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할머니는 10년 넘게 경험해 보지 못했던 6시간 동안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간단한 변화가 아침에 활력을 되찾아 주었고 할머니는 그것을 여전히 가능할 줄은 몰랐던 선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 어르신 여러분 교훈은 분명합니다. 계피는 깊고 평화로운 잠을 되찾는데 훌륭한 동반자가 될 수 있지만 현명하게 사용해야만 합니다. 섭취 시간을 존중하고 양을 부드럽게 조절하며 차분한 습관과 함께할 때 어르신의 몸은 본래 설계된 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60세, 70세가 넘어서도 이와 같은 작은 선택들은 우리가 여전히 우리 건강과 밤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저녁에 계피를 드실 때 피해야 할 음식과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피가 숙면을 위한 부드러운 조력자가 될 수는 있지만 어떤 음식과 습관들은
조용히 그 효과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저녁 늦게 수박, 오렌지, 포도와 같이 수분이 많은 과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이런 과일들은 낮 동안에는 상쾌하고 건강에 좋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종종 방광에 불필요한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과일에 함유된 많은 수분은 소화계를 빠르게 통과하여 몸이 휴식을 취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시간에 방광을 채우게 됩니다. 저녁 식사 후 이런 과일을 간식으로 드시는 어르신들은 건강한 선택을 하고 있다고 믿으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밤에 한두 번 더 화장실에 가게 될 상황을 스스로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내게 좋게 하신된 식단 더 나은 선택은 몸이 수분을 부드럽게 처리할 시간이 있는 오후가 끝나기 전에 이런 과즙 많은 과일을 즐기는 것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에 위안을 얻기 위해 찾는 음료와 간식, 즉 차, 커피 혹은 작은 초콜릿 조각에서 비롯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천연 이뇨제 역할을 하여 신장이 더 많은 소변을 만들도록 부추깁니다. 이미 바소프레신 감소와 민감한 방광으로 어려움을 겪는 몸에 이러한 추가적인 자극은 깊은 잠을 방해하기에 충분합니다. 저녁 식사 후 마시는 녹차나 홍차 한 잔은 편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조용히 방광을 자극해 새벽 1시나 3시쯤 잠에서 깨게 만듭니다. 초콜릿은 잠들기 전 달콤한 간식으로 자주 즐기지만 카페인과 다른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어 방광을 자극하고 신경계를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계피 음료를 선택하면 밤잠을 방해하지 않을 정도이며 원자시도 똑같은 편안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금 역시 종종 간과되는 주범이며 특히 많은 어르신들이 즐기시는 전통적인 저녁 식사에 숨어 있습니다. 짠 식사는 해로워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높은 나트륨 수치는 갈증을 증가시키고 몸이 여분의 수분을 보유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로 인해 어르신들은 식사로 인해 생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녁 식사 후 더 많은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여분의 수분은 밤 동안 방광으로 이동하여 바로 그 피하고 싶었던 야간뇨를 유발하게 됩니다. 저녁 식사 때 장아찌 짠 국물 가공된 간식을 줄이는 간단한 조절만으로도 강력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더 가볍고 덜 짜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은 계피가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밤새 편안한 소화와 안정적인 방광 조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혹시 모르니 물을 마시는 선의이지만 잘못된 습관도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추가적인 수분 섭취가 몸을 보호한다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건조함을 예방하기 위해 잠자리에 들 때 물 한 잔을 가득 마시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습관은 거의 확실하게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게 만듭니다. 방광은 더 빨리 차오르고 방해받는 수면의 악순환이 다시 시작됩니다. 대신 하루 종일 특히 아침과 이른 오후에 꾸준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저녁에 몇 모금 마시는 것은 전혀 문제없지만 잠들기 전에 억지로 한 잔 가득 마시는 생각은 종종 득보다 실이 많은 습관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기 위해 광주에 사는 은퇴하신 75세 초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오랫동안 매일 밤 마시는 오렌지 주스가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믿으셨습니다. 매일 저녁 식사 후 비타민C가 몸을 튼튼하게 해줄 것이라 확신하며 큰 컵의 주스를 따라 드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서너 번씩 잠에서 깨어 아침이면 기운이 다 빠져 지치고 좌절하셨습니다. 부드러운 격려에 힘입어 선생님은 오렌지 주스를 저녁 6시 반에 마시는 따뜻한 계피차 한 잔으로 바꾸셨고 그 이후에는 과일 주스나 수분이 많은 음료를 피하셨습니다. 단 일주일 만에 선생님은 몇 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6시간 동안 깨지 않고 푹 주무셨다고 합니다. 아침은 더 밝아졌고 활력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작은 습관의 변화가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계피는 방광을 진정시키고 휴식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그 주변의 습관을 존중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녁 7시 이후에는 수분 많은 과일을 피하고 카페인 음료와 초콜릿을 건너뛰세요. 저녁 식사는 덜 짜게 드시고 혹시 모르니 자기 전에 물 마시는 습관은 버리세요. 이러한 마음 챙김의 조절을 통해 어르신들의 밤은 진정으로 더 조용해지고 아침은 더 상쾌해지며
하루하루는 여전히 건강과 수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평화로운 잠을 위해 계피와 함께하면 좋은 습관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계피가 방광을 진정시키는 데 부드러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개선은 종종 간단한 일상 습관과 결합될 때 나타납니다. 가장 효과적인 것 중 하나는 저녁 식사 후 서두르지 않고 자연스러운 속도로 15분 정도 짧게 걷는 것입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은 혈액이 다리를 통해 고르게 순환하도록 돕고 하체에 과도한 체액이 고이는 것을 방지합니다. 낮 동안 체액이 쌓이면 밤에 눕자마자 다시 혈류로 돌아와 신장이 밤에 더 많은 소변을 만들도록 압박합니다. 저녁에 동네 한 바퀴를 돌거나 집 안에서라도 차분하게 걸으면 몸이 균형을 찾고 편안한 휴식 시간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몸에게 오늘 하루는 끝났으니 이제 밤은 평화로울 수 있어 라는 부드러운 메시지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유용한 습관은 늦은 오후에 다리를 잠시 이상적으로는 편안하게 앉아 20분 동안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 무렵 발이 붓거나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시는데 이는 혈액과 체액이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간단히 작은 발판에 다리를 올리거나 기대어 누워 베개 위에 다리를 올려놓는 것만으로도 중력이 혈액순환을 돕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잠자리에 들었을 때 신장으로 돌아가는 체액의 양을 줄여 야간뇨의 가능성을 낮춥니다. 복잡한 운동이나 비싼 장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앉아 있느라 지친 몸의 휴식 필요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거나 저녁 뉴스를 보면서도 다리를 올리는 이 작은 습관이 밤의 풍경을 조용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잠자는 자세 또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며 몸의 위치는 방광에 부담을 주거나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머리 밑에 지지력이 좋은 베개를 받치고 무릎 사이에 또 다른 베개를 부드럽게 끼운 채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은 놀라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자세는 방광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고 소화를 도우며 혈액이 심장으로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위산 역류나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는 어르신들에게는 옆으로 자는 것이 추가적인 편안함을 제공하여 위와 척추가 더 자연스럽게 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세의 작은 변화는 너무 단순해서 중요하지 않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밤에 2번 깨는 것과 아침까지 깊이 잠드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할 때마다 눕는 방식이 잠드는 시간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 보세요. 침실 환경 또한 몸의 휴식에 강력한 역할을 하며 특히 나이가 들어 열에 더 민감해지면서 더욱 그렇습니다. 가벼운 면 소재의 옷을 입고 시원하고 환기가 잘 되는 방은 몸이 천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주어 밤중에 잠을 깨울 수 있는 땀과 갈증을 줄여줍니다. 많은 어르신들은 두꺼운 이불이나 두툼한 잠옷이 편안함과 안전함의 상징이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기후에서는 이것이 종종 과열로 이어집니다. 몸은 과도한 열에 더 많은 소변을 생성하는 것으로 반응하는데 이것이 야간 화장실 방문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됩니다. 무거운 침구 대신 통풍이 잘 되는 직물을 선택하고 신선한 공기를 위해 창문을 열거나 선풍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안한 밤을 평온한 밤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몸이 시원하고 편안하게 느껴질 때 방광은 덜 자극받고 마음은 더 깊고 끊김없는 잠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보기 위해 제주도에 사시는 은퇴한 강 선생님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분 모두 수년간 좋지 않은 수면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강 선생님은 밤에 2~3번씩 깨셨고 아내분은 종종 습한 공기 속에서 더위를 느끼며 뒤척이셨습니다. 의사의 격려에 힘입어 2분은 함께 저녁 산책을 시작했고 저녁 식사 전에 다리를 올렸으며 지지력이 좋은 베개로 잠자는 자세를 조정했습니다. 또한 옷을 가볍게 입고 침실을 더 시원하게 유지했으며 이른 저녁에 부드러운 계피차 한 잔을 추가했습니다. 몇 주 안에 2분 모두 한때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6시간에서 7시간 동안 깨지 않고 주무시게 되었습니다. 아침은 더 밝아졌고 대화는 더 즐거워졌으며 삶에 대한 통제감이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이러한 습관들은 작게 들릴 수 있지만 꾸준한 계피 섭취와 함께 어우러질 때 진정한 변화를 위한 기반을 만듭니다.
어르신으로서 여러분은 기운을 빼앗는 밤이 아닌 회복시켜주는 밤을, 피로 대신 명료함을 가져다주는 아침을, 그리고 건강이 여전히 손에 닿는 곳에 있다는 조용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하루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걷고 다리를 올리고 옆으로 누워 쉬고 방을 시원하게 하고 부드러운 습관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함으로써 여러분은 몸에게 평화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밤이 지날수록 상쾌하고 준비되고 희망찬 기분으로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다시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피 사용에 대한 흔한 질문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당뇨병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 계피가 안전한지 자주 물어보십니다. 좋은 소식은 연구 결과 계피가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종종 수면을 방해하는 갈증과 야간 화장실 방문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피가 처방된 약을 대체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대신 주치의 선생님의 지도에 사용하는 작은 보조제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뜻한 물에 반 티스푼 정도의 적은 양은 어르신의 일상에 부드러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걱정은 계피를 매일 섭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대답은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분이 매일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일주일에 서너 번, 특히 오후나 이른 저녁에 사용할 때 개선을 느끼십니다.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은 주간에 더 자주 섭취하고 다른 분들은 잠이 잘 안 올 때만 추가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량을 꾸준히 섭취하고 자신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또한 가루와 스틱 중 어느 것이 더 나은지 궁금해 하십니다. 가루는 편리해서 오트밀 우유채에 타서 먹기 좋습니다. 스틱은 덜 가공되었고 끓일 때 천천히 향을 냅니다. 적정량을 지키기만 한다면 두 가지 모두 좋은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많은 계피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많은 양은 위를 자극하거나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절제가 핵심입니다.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계피는 원치 않는 부작용 없이 더 나은 휴식과 평온한 밤을 돕는 부드러운 도구입니다. 오늘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눈 간단한 교훈을 부드럽게 되새겨 봅시다. 계피는 현명하게 사용하고 작은 일상 습관과 함께할 때 방광을 진정시키고 혈액순환을 도우며 어르신들께 더 편안한 밤잠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린 말씀들은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결코 주치의 선생님의 조언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앓고 계신 질환이나 특별한 증상이 있으시다면 어르신의 개인적인 건강 상태를 잘 아는 신뢰할 수 있는 의료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주제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아래 댓글에 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뼈가 약해지고 골절을 피하는 방법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1번을 눌러주세요. 기억력 감퇴와 치매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2번을 눌러주세요. 혹은 두뇌 능력을 향상시키는 실용적인 방법을 원하시면 3번을 눌러주세요. 어르신들의 의견은 우리가 함께 나눌 대화의 방향을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알림벨을 눌러 새로운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될 만한 친구, 이웃 또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우리 함께 한 번에 하나의 부드러운 메시지로 서로를 돕고 지식을 나누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